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2학년 8강 두 번째 시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1강 때 말씀드렸듯이 크레이 조형 실습 전선면 기법을 이제 제도를 통해서 크레이 각 면들 이런 것들을 구성해보고 그리고 공구 사용법들 그냥 우리가 보기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공부들을 사용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바깥에 그래서 상당히 날이 분주합니다. 일요일 아침인데 학교에 한 명도 없고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카메라 앵글이 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교수가 직접 이렇게 카메라를 위에 쓰고 이렇게 작업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해서 편집해서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장비 문제도 있고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정도로 이렇게 처음 또 실습을 여러분들이 할 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만 참고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걸로 뭐 더 이상 뭐 디테일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공유한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죠. 더러워서. 그래서 얘기했듯이 이런 직각자로 갖다가 먼저 이 베이스면, 이 뒷면이 베이스면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일면이 됩니다. 베이스면이 일면으로 하죠. 베이스면을 1면, 그리고 2면, 3면, 4면, 5면, 6면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이스면 1면을 사용해서 먼저 이 뒤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뭐 방법은 다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최고 빠르고 쉬운 방향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저번 주에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갖다가 가공하기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물콩을 통해서 작업이 힘든 것보다는 몇 번 같습니다. 갖다 간 게. 그래서 이 뒷면을 먼저 사용할 때 툴은 요 3분의 2. 3분의 2는 가드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 3분의 1 지점만 가지고 크레이를 꺾는 겁니다. 요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베이스면 합판이 되어 있죠. MDF. 이 판에다가 요 3분의 2를 기대서 어떤 모재면에 갖다 대서 사용을 하고 끊는 면은 한 여기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 기존 면에다 딱 대고 꺾는 거니까 이것도 스트레이트 면이고 해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근데 이렇게 허공에다 만들 때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면이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베이스면을 둬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한테는 베이스면에다가 기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대략 가드를 사용해서 가공하는 게 연습하기에 더 편하고 해서 제작된 거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기초적으로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력이 조금 늘면 이제 프리 상태에서도 여러분들 잘 깎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발랐다. 그러면 설명했듯이 평걸 같은 걸로 이렇게 커팅을 해야죠. 너무 뭐 많이 발린 거를 굳이 닦아내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시간을 줄이면서 작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이게 이제 크레이를 알고 요령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여기 또 이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참비처럼 이렇게 좀 갈퀴가 나와 있는 구역으로 여기는 이제 여기는 보시면 이빨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빨이 있고 이쪽은 그냥 평면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 참비처럼 이렇게 이빨이 다 나와 있는 게 그걸로 이렇게 가공을 하셔야 크레이가 빠져나오고 가공하기가 더 편합니다. 근데 평면 상태는 저항도 세고 전혀 이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거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빨 난 상태에 그 면에다가 해서 가공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빨이 난 상태로 가공이 되어집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빗에서 합판에다가 이렇게 합판과 같이 끓여줍니다. 스트로크를 할 때는 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여러분이 아는 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긁어줘야지. 한 방향으로 긁으면 어디가 휜다거나, 그러니까 뭐 내각포지면이 된다거나, 아니면 움푹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 게 계속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점점 하다 보면 한 방향으로 긁으면 상당히 저항이 많다. 그리고 이 면을 전체를 다 크레이로 갖고 가면 크레이에 닿게 되면 상당히 저항이 세다. 그래서 저항이 센 거를 직선으로 만나게 되면 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차량은. 그래서 저항을 피하면서 끌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끌어줍니다. 그러면 하나의 직선면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것을 막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가 아마 죽던가 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 방향으로 긁어준다. 이것만 아시면 이번 수업은 사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학생들께서는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계속 그냥 한 방향으로 긁는데 뭐 불편한 건 압니다. 근데 이렇게 거저먹는 그런 것들은 많이 좀 이렇게 지양을 하시고 이렇게 평면을 어떻게 빨리 가져갈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지 그냥 힘들다고 해서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긁는데 그건 절대 좋은 방법. 크레인은 어떻게 보면 강아지 다루듯이 좀 조심해서, 아기를 다루듯이 좀 조심해서 가야 좀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성질을 조금 죽여야 이렇게 크레이가 용납을 합니다. 막 긁게 되면 허용을 안 합니다. 어딘가 막 또 죽어. 죽지 않게끔. 자, 어느 정도 좀 약간 거친 것들을 좀 제거를 했고요. 너무 많이 발린 데들은 스스로 눈으로 봤을 때 많이 발린 데들은 커팅을 해내서 보다 좀 사각형 같이 되도록. 자, 이제 한번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들은 언제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만 쓸 때 또 새로운 기분이 나고 또 안전사고도 그렇고요. 또 이제 회사에 많은 모델러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장인들이 그 습관적으로 다 하는 것은 맨날 공구를 일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공구를 한 번씩 다 닦습니다. 그럴 때 오는 쾌감들이 있죠. 공구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장인들이 해야 하는. 맨날 더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공구들을 잡는 학생들이 있는데 꼭 닦는 시간을 제가 다 드리고 칩들을 다 제거한 이후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재단을 해볼 건데요. 칼하고 이제 이 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필이 있고 볼펜이 있고 해야 됩니다. 그림에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크레이상에서는 이 칼이 그것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 칼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고요. 표현을 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제 저도 뭐 칼을 한 4가지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크레용으로만 3가지, 가공용 1가지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래서 칼이 어떤 일에 한 50%를 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케치 하려면 뭐 그림 뭐 일단 아이디어는 더 중요한 거고 그게 한 50%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스케치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한 50% 이렇게 나오는데 그 50%를 해당하는 게 칼입니다. 칼을 또 잘 써야 되고 라인을 그을 때 뭐 삐뚤게 긋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눈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어주시는 게 제일 정확하십니다.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막 칼을 막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아니면 칼날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러면 라인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라인이 안 삐뚤어지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정확한 치수를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같은 방법, 이 방법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저는 이 차 두께는 이 1면, 베이스면과 2면을 가공하기 위해서 재단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 두께 값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두께 값이 다 개인마다 이 작업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두께 값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지정을 해드리고요. 최고 쉬운 방향으로. 그래서 이 끝단에서 보면 지금 한 120 되고 100, 한 100 정도로 하면은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좀 직각자를 먼저 써서 이 3면, 1면, 2면, 3면, 4면이죠. 먼저 이 3면을 먼저 직각자로 끌어올려서 정확히 이렇게 잡아보고 다음에 4면으로 가는 전 뭐 이런 방법을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일단은 뭐 어떤 면을 먼저 만들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5면, 6면을 먼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이제 따라서 기타 따라서 여기에 큰 면들에서 작은 면으로 이런 순서로 가야 합니다. 차들도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할 때는 큰 면에서 작은 면으로 이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면에서 이어져서 작은 면으로 가야지 작은 면에서 큰 면으로 오게 되면 큰 면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안 맞습니다. 점점 가면서 그 흐트러짐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에다가 뭐 담을 때 제일 먼저 돌들을 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모래를 담고 이래야 좀 많이 담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흐름도 큰 면을 우선순위에 넣고 큰 면을 가공한 이후에 자잘한 면들을 5면, 6면을 가공하는 형식을 띄는 게 좋습니다. 먼저 그러면 직각자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면 300 스틸도 있고 여러 가지 150 스틸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레이 모델 3에는 많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 사고에 또 유의하시기 바라고.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고 약상자도 다 구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뭐 다친 학생들이 뭐 크게는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손 비는 거 정도인데 그것도 좀 용납하기가 좀 싫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위험한 실습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장난만 잘 안 치고 집중만 한다면 그게 다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레이가 적층이 되어 있는데 한 30mm인데 25mm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좀 옛날 방법 같아서 기계가 아니라 하이트 게이지라는 어떤 측정기를 좀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이트 게이지인데 그것은 그 바닥에 놓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그 치수별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이 유지가 되고요. 바닥이 잘 맞다면. 그래서 이 하이트 게이지로 측정 값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도 좀 쓰는 걸 좀 알아야 되고 일단 기계로 한번 찍어봤는데 지금 어떤 크레이가 적층된 면에서 한 25mm 아니면 한 20mm, 20mm가 좋겠네요. 20mm로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칼금을 그으시고 일단은 재단을 하실 적에 크레이 테이프가 이 녹색 테이프가 크레이 테이프입니다. 크레이 테이프는 좀 얇으면은 이렇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약간 두꺼운 20mm 이상의 테이프를 가지고 그 칼금 이제 제도를 통해서 작업한다는 건데 여기다 이렇게 크레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라인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칼로 칼금을 그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그냥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대충 사이드도 직각자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날려야 되는지 그래 얼마나 다운시켜야 되는지를
맞습니다.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뒤에 라인을 잡았고요. 칼금을 긋고 라인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날려야 될지 감이 이제 쓸 겁니다. 사이드에도 라인을 그렸죠. 이렇게. 자, 이제 가공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좀 한 10mm 이상 발린 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꿀로 한 1, 2mm 놔두고 좀 커팅을 해줍니다. 이거를 다 그냥 그 베이스 툴로 다 날려버리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 커팅을 꿀로 갖다가 해줍니다. 이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되면 되게 힘듭니다. 참 바보 같죠? 가슴으로 끈을 대고 가슴에 밀어줍니다. 꽉 채워서 끌면에 다 채우게 되면 저항이 셉니다. 그래서 공구를 쓸 때는 한 3분의 1 정도만 커팅한다 생각하시고 기존 면에 갖다 대고 가드로 3분의 2는 그리고 3분의 1만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항이 적습니다. 전면에 다 넣게 되면 상당히 힘도 들고, 그래서 모든 공구를 사용할 때는 가드를 쳐서 3분의 2 정도만 면에 닿게 하고 3분의 1만 가공면으로 사용한다. 이것만 하시면 공구 사용법은 거진 다 하시는 겁니다. 어떤 미용 일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겁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미용하시는 헤어 디자인 쪽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 미용실에서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디자이너보다 손으로 직접 깎는, 가위를 잘 다루는 디자이너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로 깎으면 아무래도 형태는 잘 나오는데 반해서 빨리 머리가 자랄 때 보면 삐뚤삐뚤 막 자라죠. 근데 가위를 사용해서 자르게 되면 아무래도 면이 고르고 이후에도 머리가 자라날 때 똑같은 형식을 띠고 올바르게 딱 자라나더라고요. 그게 아마 좀 기계로 깎는 것은 그 한계를 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그 면에 맞게끔 좀 쳐냈습니다.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면을 그 라인에 한 1, 2mm 놔뒀죠. 한 1, 2mm 정도 라인을 놔뒀습니다. 크레가 살아 있습니다. 이게 라인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면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어떤 베이스면과 스타일링 툴, 베이스 툴과 스타일링 툴이죠. 작은 거 스타일링 툴도 같이 써가면서 처음에는 약간 베이스 툴로 갖다 큰 면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요걸로 좀 가공을, 베이스 툴로 가공을 한 이후에 점점점 이제 디테일로 갈 때는 요 스타일링 툴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꿀로 깎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여러 공구 사용법을 한번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패입니다. 나무용 직선 스트레이트 커브가 아닌 이런 이제 대패로 보다 큰 면들을 강화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런 툴을 사용하는 걸 별로 반기진 않습니다. 이 베이스 툴로 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컨트롤을 넓히고 또한 그 이제 스타일링에 들어갔을 때 실습 시간이 이제 실습이 짧기 때문에 이런 기계보다는 이런 게 있다라고까지만 아시면 되고 이런 장비들을 사용할 때는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면을 잡을 때는 상당히 유용하다 보시면 돼요. 손목도 잘 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면을 쳤고요. 보이시죠? 조금 깨끗해졌죠, 면들이. 아까보다는 크레이가 막 이렇게 발려 있는 느낌이 많았었는데 라인도 이렇게 지켜지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3강에서는 이번 강은 요거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 3강에서는 약간 피니싱, 그 크레이의 어떤 피니싱 면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싱한 이후에 베이스면 그리고 3면 있죠. 1면을 2면, 베이스면 1면, 이 앞면 2면, 그리고 여기 3면 이렇게 같이 2면까지도 같이 건드려보는 이런 작업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